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 사안이 이 의원 개인뿐만이 아니고 국회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 안에서도요, 이번 사건을 이 의원의 개인 일탈로 여기거나 또 소속 정당의 제명으로 일단락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여당 전체를 겨냥하며 이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송원석 비대위원장은요, 이 의원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이 국책 사업과 관련된 이 이춘석 게이트이자 이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서 이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했고요.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자진 탈당하겠다는 이 의원을 굳이 제명 조치까지 하면서 이제 조기 손절에 나섰죠. 결국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하지만 야당은요, 이렇게 특검까지 촉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앞서 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을 도입하면서 관철시켰던 것처럼 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민주당은 배제하는, 그러니까 야당만이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이 3대 특검을 도입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들이 권력 실세 봐주기 수사를 했으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안을 관철시킨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선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인 비서실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꿰찬 여당 중진인 이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규모 역시 김건희 특검법을 참고로 했다면서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 수사기관은 준비기관을 포함해서 최대 170일로 하는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입니다.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인가? 대선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인 비서실장이자 여당 중진 의원을 경찰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강조한 공평무사한 엄중 수사를 위해서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번 이 의원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참여한 만큼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이런 우려 때문인지 오늘 민주당에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협조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혐의가 밝혀져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대응 방향에 관한 질문에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진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은요, 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이미 검증을 다 하는데도 이 의원들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주장인데요. 오늘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까 걱정이 되는 문제고요.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 같은데요. 혐의가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의원들을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사건의 파장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춘석 의원의 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황들이 또 추가로 언론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처음 보도한 더팩트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의 이 의원이 사진들이 찍힌 시간은 오후 2시 21분부터 23분 사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의원은 주식거래창에서 네이버를 5주씩 분할 주문을 내고 있었고요. 불과 20분 전 과기정통부에선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으로 네이버와 LG가 포함된 이 5곳이 발표됐는데요. 보도된 사진을 보면 이 의원이 네이버 종목 주문을 내던 때 당시 시장 가격은 23만 3천 원대에서 23만 7천 원대로 전일 종가 대비로는 3.8에서 5.3%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 발표 이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있던 이 의원이 이 호재성 뉴스가 나온 직후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니까 가지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저렇게 분할 매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의혹은요. 이 의원이 거래를 한 이 주식 주문 창에요. 융자 정정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융자 정정이라는 건요. 융자를 내서 주문했던 것을 정정한다는 의미로 지금의 그 일부는 이 그러니까 자금의 일부가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해당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요. 최고 연 9.5%, 연체 시에는 약 9.9%를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 9% 이상의 정말 높은 이자율인데도 빚까지 내서 투자를 했다? 결국 그만큼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확신이 이렇게 미공개 정보에서 또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계좌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자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매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자신 있게 투자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은 이 추가 해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